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특수군사작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는 미국에 대해 아주 고압적이었습니다. 그런 미국민에 대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정학적 무관성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키예프에 대한 전쟁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에 미온적인 자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더 나아가 2023년은 무적의 해라면서 러시아에 대항해 세계를 단결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미 의회뿐 아니라 바이든 그리고 TV 채널과 소위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한통속이 돼 젤렌스키를 칭송하면서 미국민들의 세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 고사르 미 하원 의원은 바이든이 키예프에는 1천억 달러를 퍼주면서 대규모 오염 사고가 난 오하이오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당신의 지역구냐고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이 시들해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발틱 국가를 포함한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그들의 아들, 딸을 전쟁터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나토와 미국을 위해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고난 배후인 그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달러의 흐름을 방해하면 미국이 4천만 명의 인구와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가진 키예프의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전 인구를 대포밥으로 몰아넣으면서 미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또 젤렌스키가 이토록 바이든에게 당당한 건지 뻔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철면피로 나서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약점이 잡힌 것도 많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회 멤버로 등재돼 꼬박꼬박 봉급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복마전을 서로 얽히고 설켜 젤렌스키와 바이든은 서로가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은 특수군사작전 1주년을 기념해 대사관 건물에 레이저를 비추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수가 무려 40만이라는 자막을 벽면에 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쉬쉬하는 사실을 미 대사관이 눈치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와 독일 내 친우크라이나 단체들은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 파괴된 T-7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대놓고 러시아를 규탄하겠다는 PR 스턴트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행패에 친절머리를 내고 있는 양식 있는 독일인들이 전차에다가 장미꽃송이를 가져다 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이상 무기를 줘서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전차 위에 장식해 놓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녹슨 전차가 아주 아름다운 꽃 장식물로 변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래도 과거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한 데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상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인들은 약에 올라서 환장합니다. 독일에 있는 러시아 나치가 인종학살에 대한 연대감을 나타내기 위해 몇 톤의 꽃을 가져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베를린 러시아 대사관은 전차 전시 이벤트가 독일 시민들의 지지나 동정을 얻지 못했다면서 양식 있는 독일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나토가 처음으로 키예프에 전달한 레오파르트 전차가 벌써부터 고장이나 수리를 위해 폴란드로 되가져갔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좀 더 해봐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창고에 있던 것을 꺼내줬으니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디 링크당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와 작가 알리스 수바르차가 조직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명은 Aufstand für Frieden,
Uprising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봉기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3,000명이 운집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한 외국인은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지 않았다면 몇천 명이 더 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겐크네히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양부를 압박해 모스크바를 파괴하려는 독일 정부의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집회에 앞서 키예프에 무기를 공급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올라프 숄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50만 명 이상의 독일인들이 서명했습니다. 양식 있는 독일인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분쟁 종식 방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전쟁광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기를 쥐어주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비극만 연장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나토를 테러 조직이라고 비난하면서 돈바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도네츠카야 나로드나야 레스푸블리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러시아를 응원했습니다. 나토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시위는 거의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제노아 항해 근로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실어 보내지 말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에 반대하는 항해의 물결은 제노아뿐 아니라 로마, 밀라노, 나폴리, 투린, 플로렌스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이태리 토스카나주 피사의 갈릴레이 공항에서도 공항 근로자들의 반전 반나토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레이 공항은 민간 공항이지만 이태리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정부가 이 공항을 이용해 군수 물자를 슬그머니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몰도바 수도 치시나우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반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야 산두 정권이 친나토, 친유럽연합 노선을 걸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체를 밟으려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위협론을 조장해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오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겁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몰도바 국민들 대다수는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도 거의 헐값에 사용하는 등 러시아가 베푼 게 많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마야 산두가 계속 의기 없이 반러시아로 나가자 국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